안녕하세요. 책과 생각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시대의 특징적인 실수들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책들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도 이런 필요 느끼세요? 우리는 취향 저격, 힐링 같은 말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교정이라는 단어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정 받아보셨어요? 이 교정이라는 과정은 즐거운 과정이 아니죠. 치아 교정을 하든 자세 교정을 하든 과정이 즐거운 교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힘들어도 교정의 결과는 즐겁죠. 반대로 잘못을 교정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교정은 앞으로도 언제나 부담스럽겠지만 그 가치는 빗바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시오노 나나미의 영화 에세이 나의 인생은 영화관에서 시작되었다인데요. 읽으면서 우리 시대 유행과는 다른 안목을 발견하고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두 명의 배우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드니 포이티어는 흑인 배우로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탔다. B급 영화 스타인 에디 머피는 아마도 평생 이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영화평론가라면 이 두 사람을 같은 수준에서 논하지 않는다. 시드니 포이티어의 맛과 멋은 밤의 대수사선에서 가장 잘 발휘되고 있다. 칼 루이스를 연상시키는 잘 다듬어진 몸, 또한 그 넓은 미국 땅에서 그보다 더 양복 차림이 잘 어울리는 남자가 있을까? 고등학교 시절이고 대학 시절이고 할 것 없이 성적도 최고였을 것이다. 힘도 백인 남자 두세 명 정도는 가볍게 상대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다. 평범한 백인이라면 그 앞에서 열등감을 느낄 게 분명하다. 또한 미국인이 서투르하는 몸가짐도 신사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듯하고 멋이 있다. 반대로 에디 머피는 키만 봐도 보통 이하다. 어깨가 늘어져 양복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청바지의 농구화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베버리 hils캅에서 보여주는 따발총처럼 터져나오는 비속한 언어에다 낄낄거리는 저속한 웃음소리는 백인이 아니라도 미간을 찌푸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단한 두뇌의 소유자이다. 오랜 세월 교양을 쌓아 얻은 좋은 머리는 아니겠지만 따발총처럼 떠들고 낄낄거리며 웃는 가운데서도 결코 웃지 않는 눈이 그의 명석함을 대변해준다. 흑인 스타도 최근 20년 동안 많이 변한 것 같다. 시드니 포이티어에서 에디 머피로. 그리고 내게는 이 변화가 몹시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시오노 나나미는 흑인 스타의 변화, 시드니 포이티어에서 에디 머피로의 변화가 아주 바람직하게 여겨진다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시오노 나나미가 만약 자신이 시드니 포이티어와 식사를 한다면 뻣뻣하게 굳어버릴 것이지만 에디 머피와 식사를 한다면 최고의 대화를 나누게 될 거라는 말을 해요. 그 이유가 시드니 포이티어가 더 멋있고 똑똑한 배우여서는 아닙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와 같은 흑인과 대화할 때는 죽는 한이 있어도 블랙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 말을 입에 담는 순간 최고급 샴페인도 진저엘로 바뀌고 말 것이다. 교양 있는 시드니 포이티어인 만큼 식탁을 뒤집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잔잔하고 지적인 눈, 저 안쪽에 어떤 슬픔이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바로 그런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식사 중에도 긴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에디 머피와 함께 식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남자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것이다. 나는 깜둥이, 당신은 누렁이.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내는 상대에게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깜둥이고 잡이고 마구 튀어나올 것이다. 자,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차별 용어나 금기어를 강제로 금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하는 것만큼은 금할 수 없다. 물론 이 세상에는 감수성이 무딘 사람이 많으므로 그들의 속내를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게 막아주는 효용은 있다. 그러나 그런 금기를 전혀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솔직한 의견 교환까지 저해하는 폐단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결점이 많은 여자이긴 하지만 인종차별만큼은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이탈리아 놈하고 결혼하지도 않았을 테고 내 사랑하는 아들도 이탈리아 놈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인데 차별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금기어나 차별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정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긴장하거나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잘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그런 심리가 눈에 드러나고 만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말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는 서로 바보가 아니다. 입에 담지 않더라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누구든 눈치로 알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상태를 나쁘게 만든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차별이 아닐까. 흑인이건 신체 장애자이건 후진국 사람이건 괄호 열고 이런 말을 쓰면서 난 또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모른다. 괄호 닫고. 남자에 대해 그렇고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 같은 여자를 포함하여 슬슬 차별 용어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은 그만두는 게 어떨까? 미시즈가 아니라 미즈라고 쓴 편지가 오면 오싹 소름이 돋는다. 우리 시대에는 금기어를 늘려가는 시대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금기시되고 성역화되어서 비판조차 못하고 비판하면 혐오 표현이라면서 무자비하게 매도해버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 책은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좋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북튜브를 운영하면서 드는 생각이 책을 충분히 소개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결국 책은 직접 읽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이지 빙산의 일각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짧게 하려다 보니까 더 그렇긴 한데요. 길게 해도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책이 품절된 책이에요. 그래서 더 아쉬운데요. 중고로는 꽤 나와 있어서 원하시면 언제든 시오노 나나미의 신선하고 날카로운 생각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책과 생각이었고요. 저는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